첫 번째 문장에서 화제가 뭐예요? 통화정책. 좋아요. 근데 이 앞에까지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통화정책 가운데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선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콕 집어 얘기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으로 봤을 때 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뭡니까? 경제, 물가 안정이야, 경제 안정이야? 둘 다죠. 둘 다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뭐예요? 이게 수단이고 이게 뒤가 목표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오래 걸려서 파악해야 하는 정보냐?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러면 문장 이렇게 보면 어때요? 득판 보세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활용하여 이렇게 빗금을 잘라주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읽기 편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글은 이렇게 안 잘려져 있죠. 문장 하나하나가 아니란 말이야. 붙어 있잖아. 따닥따닥. 자, 그러면 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의 화제는 전통적 통화 정책이고요. 이것은 정책 금리를 활용해서 금리가 뭔지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거야, 높이는 거야? 정책 금리를 활용한다는 말은 금리를 올리는 거야, 낮추는 거야? 이거 고민하면 어떡해? 둘 다지.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금리를 활용한다고 하면 높이는 거구나. 뭔 말이야? 둘 다 된단 말이에요. 활용해서 결국 원하는 것은 물가와 그 다음에 경제 안정을 동시에 원하는 거예요. 또 질문. 경제 안정이라고 하면 경제를 낮추는 거야? 경제를 높이는 거야? 둘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질문이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경제는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게 불가능해. 경제라는 건 일종의 큰 거대한 시스템이니까 그 시스템이 출렁이지 않게 하는 걸 안정이라고 하겠죠. 자, 어쨌든 화제, 수단, 목표까지 왔어.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과열이면은 지나치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그러면 올리는 거네요.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문장을 비교해봐요. 첫 문장에서는 이 말이 없었죠.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금리를 인상해서 진정시켜 금리를 써먹어서 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안정이라는 건 두 번째 문장으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과열되면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너무 가라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려야죠. 끌어올리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경제 안정에 따라서 안정이라는 건 지금 그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너무 떠 있으면 가라앉히고 너무 가라앉아 있으면 끌어올려요. 거기서 활용한 수단은 정책금리인데 너무 떠 있으면 금리도 높여서 낮추고 너무 낮춰져 있으면 금리를 낮춰서 또 높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변수 간의 관계를 말했어. 우리도 변수 관계를 정리할 거야. 좀 읽어볼게요. 정책금리 인상 이 말이 또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평가원의 전형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야. 첫 번째 문장에서 대략적인 얘기를 펼쳤고요. 그 다음 2번 문장은 1번 문장과 겹치는 내용. 또 2번 문장은 3번 문장과 겹치는 내용.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확산되고 넓어지고 커져. 되게 친절한 거야 이거는. 앞에 나온 말을 또 해주니까. 인상에서 시장금리가 다른 변수가 등장하죠.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정책은 정부가 정하는 금리고 시장금리는 시중은행들이 그 금리를 실제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거야.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은 감소하고 신용 공급이 축소됩니다. 우리 수특할 때 얘기했어. 경제에서 신용이라는 말은 대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출을 안 해. 따라서 신용 공급. 그 다음 이게 3번 문장인데 4번 문장도 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되게 친절한 거예요. 공급이 축소는 경제는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때 안정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밑으로 화살표를 줬습니다. 경기를 진정시킨다. 진정이 무조건 아래 화살표는 아니지만 과열되었으니까 이 경우는
아래 화살표가 맞겠죠. 지금 과열된 상태니까. 요거만 정리해 볼까요? 자, 경기가 지금 과열되었어. 여기 정책금리 이거죠. 정책금리를 역시 인상해. 그러면 시중금리도 따라서 올라가. 그 다음에 대출은 감소해. 대출이 감소하면 신용 공급도 감소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 수요를 줄여서 물가가 안정이, 이거 안정은 그냥 쓸게요. 안정되고 마침내 경기가 진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1문단 끝. 1문단은 이게 다예요. 요만큼만. 변수 간의 관계만 말해줬어. 그럼 변수 간 관계를 이렇게 말해준 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내용으로 출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절하게 침체되었을 때에는 반대를 통해서 경기를 이번엔 부양 끌어올려. 따라서 경기 침체 시에 경기가 가라앉았다면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자, 1문단 끝. 1문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화재, 그리고 화재에서 알 수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까지 했습니다. 다음 2문단. 자, 이미 내가 지금 한 게 뭐냐면 1문단의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칠판 보세요. 여기 봐. 1문단에서 이 말이 1문장이죠.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약간 변화를 겪었고요. 이 말이 여기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신용 공급이 축소된 것이 그 다음 문장에서 또 나오죠. 그 결과는 어디 있어? 진정시킨다. 여기 있죠. 진정시킨다. 그러니까 문장들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요. 평가원 문제 답죠. 문장의 관계가 정확해요. 반면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거쳐서 경기를 반대로 끌어올려. 여기는 진정시켜. 두 개가 서로 연관되는 거죠. 반대이지만 연관되는 거. 잘 짜여진 글이에요. 다음 2문단 갑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봐요. 화재가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의 화재. 일단 얘가 또 화재예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 또 있어. 화재가 하나 더 있어요. 뭐겠어요? 아니에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물론 중요한 말이긴 해. 이게 수단이야. 그 다음에 이게 목적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리한 한 단어 혹은 한 표현이 있어. 그게 뭘까? 그렇죠. 다시 말해 이 말의 뜻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풀어준 거야. 이건 정의에 가까워요. 개념을 풀이해줬죠. 그런데 초딩들이나 중딩들이 보듯이 미시 건전성 정책이란 땡땡땡땡땡땡이다 라고 안 했었을 뿐 개념을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 일단 그 다음 화제가 전통적 경제학이에요. 첫 번째 화제가 전통적 통화 정책이었는데 얘랑 얘는 같은 말은 아니야. 좀 다른 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미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면 그로 인해 금융 안정이 달성이 돼. 그걸 미시 건전성이라고 한다는 거야. 잠깐 질문. 이건 그냥 당신들의 상식 테스트. 1번 문장에서 아니 그냥 이 미시 건전성이란 말의 뜻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미시란 말을 쓴 이유가 될 만한 표현이 뭘까요? 개별 그렇죠. 개별 회사 하나. 미시와 거시의 차이점은 알죠? 작은 거랑 큰 거예요. 그럼 왜 미시란 말이 붙었냐? 개별 회사를 따지니까 미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 가봅시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잠깐 스톱. 이러한 관점은 어떤 관점 말하는 거야? 어떤 관점? 요거죠. 요거. 아니면 앞에 문장 전체도 돼요. 금융은 생산을 못해. 따라서 단기적일 때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아따, 문장이 깁니다. 어렵네요.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해보자. 이러한 관점. 자, 1번 문장이 쭉 써 있어요. 1번 문장. 칠판 봐. 여기 봐. 문장을 잘라봤어. 1번 문장 위에 써 있습니다. 2번 문장. 이러한 관점은, 여기 위에 이 관점은 금융은 이러가 아니므로 원인.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식화. 그 다음에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 효율적 시장 가설을 구성하는 두 가지가 뭐예요? 효율적 시장 가설을 구성하는 두 가지가 뭐야? 첫 번째는 금융은 장기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화.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폭등하는 버블은 존재하지 않아.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 효율적 시장 가설. 거기 기인한 게 뭐냐면 이러한 관점. 이러한 관점 위에 있는 미시적 견해를 말합니다. 문장은 잘 짜여져 있어요. 다만 당신들이 왜 어려워요? 길잖아. 근데 제대로 끊을 수만 있으면 무슨 뜻인지 어디서 어디를 끊는 것 능력만 있으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 더하기 두 번째 폭등하는 버블. 근데 그냥 버블만 쓰면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나중에 간단히만 쓰자. 그래서 가격이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 같은 건 없어.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해. 이렇게요. 자, 이러한 미시 연연성 정책은 그 전에 하나 물어보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질문. 그냥 주관적 견해를 말하면 돼요. 가격이 있고 본질적 가치가 있어.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시계, 그다음에 먹는 밥, 사 먹는 밥, 아니면 뭐 땅, 건물, 토지, 다이아몬드, 명품 가방, 2만 원짜리 신발, 뭐가 됐든 어떤 상품이든 그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본질적 가치를, 원래 그 신발의 가치, 밥의 가치, 라면의 가치를 초과해서 너무 무섭게 폭등하는 그런 거품 같은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가격은 그냥 그 제품의 본질적 가치와 비슷하다. 아니다. 가끔 그런 것들도 있다. 본인 생각이 어때요? 그런 것도 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대표적으로는 2천만 원짜리 가방. 야, 이거는 뭔가, 잠깐만, 2천만 원짜리 가방이라고요? 아반떼를 손에 들고 다녀요, 이렇게? 차를 한 대를? 이게 말이 되나? 잠깐만. 김밥을, 좀 고급 김밥을 사면 한 줄에 한 5,000원 넘는 것도 6,000원짜리도 있습니까? 그럼 가방 하나가 4천만 줄과 김밥 4천만, 우리 국민에게 김밥을 아직 못 씹어 먹는 애기 빼고 틀니를 끼셔서 씹어 먹기 힘드신 분 빼고 한 줄을 다 돌릴 수 있는 가격이 가방 하나에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살다 보면.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러한 버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 그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 거기 기인해서 미시 건전성을 추구한 거야. 미시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을 활용하는데 잠깐만 정리합시다. 이 정책은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그럼 이 두 개를 합쳐. 미시 건전성과 개별 회사 건전성 이거를 합쳐서 예방적 규제. 여기 저기 썼구나. 그러면 그냥 여기로 보내요. 이게 여기로 가고 마찬가지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럼 예방적 규제는 뭐가 있느냐?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미시건전성 정책이고 개별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건 개별 회사의 최저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최저 자기자본을 설정하는 거예요. 고대형 은행이 있으면 고대형 은행에서는 어쨌든 최저 자본이 있어야 된다. 그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뭐 얼마든 이것이 예방적 규제인 거죠. 이렇게 하면 미시 건전성 정책이 마무리가 돼. 자, 칠판 보시고 요것도 한번 봅시다. 1번 문장에서는 전통적 경제학에서 금융감독 정책을 대해서 말하면서 개별 금융회사 이것을 미시 정책이라고 했고요. 이거 전체를 포괄하는 게 여기. 그래서 이런 관점은 이것에 기인해. 즉 이 전체 관점이 여기에 기인하는 거야. 이에 대한 설명은 하나, 둘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 말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미시 정책은 개별금융회사. 다시 또 나왔죠? 여기 개별금융회사. 그래서 예방적인 수단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 최저 자기자본 규제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전히 각 문장 간의 연결은 잘 돼 있어요. 논리도 연결돼 있고요. 3문단. 이처럼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여기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이번엔 질문으로 갑시다. 아저씨. 좀 표정, 나만 표정을 봤구나. 당신들 뒤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이 사람 표정이 정말 스웩 쩔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 1번 문장에서 화제가 뭐예요? 이원적인 접근 방식. 빨리 말해줘서 고맙고 맞춰줘서 더 고맙습니다. 이원적이란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 뭐예요? 각각 두 개. 전통적인 경제학? 에서는 그러니까 요 얘기죠. 이거에서는 이원적으로 보았다. 두 가지로 봤다는 얘기예요. 뭐랑 뭐야? 금융감독 정책. 을 통해서는 금융 안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 뭘 통해서? 통화 정책. 지금 문장 구조들이 비슷하죠. 전부 다 뭐냐면 처음에 이게 뭐와 연관된지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은 뭐죠? 뭐뭐를 통해서 즉 수단, 목표 그 다음도 수단, 목표 그리고 이런 걸 다 포괄하면 용어가 이것이다. 문장 구조가 비슷하기까지 정말 친절한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은 이원적 접근. 이 전통경제학 계속 가는 거야. 이 얘기가 하나, 둘, 그 다음이 이원적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덧셈으로 할까? 금융감독을 통해 으로는 금융안정 더하기 통화정책을 통해서는 물가안정 이렇게 되겠죠? 야 이거 한 화면에 들어가게 하려니까 진짜 글씨를 정말 너무 따박따박 붙이고 있는 별 수 없어요. 자 이것이 이원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은 각각 두 가지 방법을 각자로 이룰 수 있고 이원적은 따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철학에서 좀 전에 얼마 전에 공부한 심신이원론 이런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여기도 금융안정 따로, 물가안정 따로 볼 수 있고, 여기서 통화정책은 여기 있죠. 통화정책, 금리를 활용하는 것이고, 금융감독정책은 여기 있어요. 개별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저 자기 자본을 꼭 회사마다 확보해라. 일정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된다. 각각 회사마다요. 그러나 내용이 뒤집어집니다. 자, 이 문장 굳이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오케이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자, 화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갑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잘리고요. 그 다음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것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와해되고요. 경제가 불안해져. 그래서 사람들이 자성을 한 거야. 질문, 자성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자성. 자기 반성. 그럼 다시 질문. 여기서 말하는 기존 접근 방식이란 뭘 말하는 걸까? 그러나 앞에. 다시 말해서 이거 전체. 즉 미시건전성을 추구하는 정책에 자성을 하게 된 거야. 야, 이게 맞나? 왜냐면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어요. 경제 시스템이 박살이 난 거야. 전 지구적인 위기가 등장한 거죠. 우리는 잘 해왔는데 잘한 게 아니었나 싶은 자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제발 찾은 사람 아무나 말해봐. 여기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저금리 정책을 찾아봐요. 참고로 칠판에 없어. 찾아봐. 그래도 아니야 칠판 찾아야 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저금리. 이게 이번 평가원 비문학 지문에 어렵고 빡치는 점이에요. 찾을 수 있어. 전통적인 경제. 저 어디? 전통적 통화 정책이 반대로니까 경기가 올라갈수록 올라가 있을 때에는 정책 금리를 올리니까 이렇게. 경기가 낮아질 때 근데 여기는 뭐죠 지금?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저금리래. 경기 부양이란 말은 떨어져 있는 걸 올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낮추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올리니까. 떨어진 걸 올리는 게 경기 부양이야.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거겠어? 경기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내려가 있을 때예요. 그럼 끌어올리려면 반대니까 정책 금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낮춰야죠. 금리가 높다고 낮다고? 낮춰야 된다고. 그 말이 어디 써 있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인 거예요. 써 있었어요. 다만 표면에 안 써 있고 반대로라고 말해준 거거든요. 이게 빡치는 점이죠. 요 부분. 사실 빡치는 건 아니지. 말해줬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귀찮을 뿐이죠. 파악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 어머나 아까 버블 없다며 어딨죠? 가격이 가치를 초과해 폭등하는 버블은 없다는 이것에 근거한 게 미시건전성이었는데 버블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금융 불안을 야기했고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도 쓸 필요 없지만 그래도 쓰겠습니다. 중앙은행 이 금리를 낮췄어요. 그러자 자산 가격은 버블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 금융 불안이 금융 불안, 경제 안정 훼손. 여기에 사람들이 공감대를 느낀 거죠.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회사가 점점 커져. 그게 왜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별 회사야. 커진 거죠.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개별의 부실이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규모가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다. 질문.
개별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미시가 거시를 위협해요. 거시가 미시를 위협해요. 이 말은 미시가 거시를 위협하는 거죠. 이에 기존의 정책, 이게 다시 말하지만 이거 전체 특별히 말하자면 요거 말하는 미시 건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가 없어.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이 밝혀졌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물가 안정과 그 다음에 금융 안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물가 안정은 통화 정책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요. 금융 안정은 어떻게 해주느냐?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 정책이 추가된 금융 안정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형성해 주었다. 실판 보세요. 여기 봐. 여기 봐. 다 여기 써 있어.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 말해 줄게요.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어디서 끊어야 되느냐? 뭐뭐와 무엇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인 거예요. 이 문장은 앞에 나온 문장을 정면으로 공격하거나 비판, 반박한 문장. 왜 그러냐? 끊어서 볼게요. 여기를 봅시다. 그 결과 이러한 정책화, 이 정책안에 이것을 통해서 경제 안정을 달성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금융감독 정책으로 금융 안정을 달성해. 그 다음에 통화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달성해. 이 두 가지를 더하는 게 이원적 접근이라면, 그럼 이원적이라고 하는 건 얘와 얘가 따로따로인데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금융안정은 금융감독 정책으로, 물가 안정은 통화정책으로 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미시와 거시를 추가한 금융감독 정책,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금융감독 정책, 통화정책 간에 여기선 이원적, 여기서는 상호 보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위에서는 두 개가 따로 간다. 여기서는 상호 보완, 두 개가 서로 보완해서 같이 가야 한다 라고 말한 거니까 위와 아래가 달라진 점이 이 상호 보완이란 네 글자예요. 근데 이걸 앞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문장에서 어디를 끊어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 읽으면 쉽게 안 보이죠. 그래서 끊을 때 여기서 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끊은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주세요. 그래서 미시 더하기 새롭게 등장한 게 거시 건전성. 이렇게 만든 금융감독 정책, 금융감독 더하기 이제 아예 여기다 상호보완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는 통화정 물가안정은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주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어디가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거시건 요소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태랍니다. 여기 보세요. 미시건전성 설명하는 말은 여기에요. 요게 미시건전성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미시. 거시는 칠판에 써 있어요. 어떤 말이 거시와 미시의 차이예요? 이게 미시. 거시는 저기 써 있어. 어떤 단어를 주목했어야 돼? 금융 시스템 정 시스템이죠. 개별 회사 시스템. 거시건전성이란 시스템 차원의 정확히 쓰자. 금융 시스템.
자, 따라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이죠. 한 번 더. 규제 및 감독 등을 다 포괄합니다. 이때 거시 정책은 미시성이 거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미시성이 거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개별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시스템이 건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게 구성의 오류인 거죠. 미시는 회사만 개별 회사만 건전하면 충분해 라고 봤는데 거시는 개별 회사가 건전하다 그래서 시스템이 건전한 것은 아니라는 데 초점을 둔 거.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거시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또 나와요. 지금 같은 말이 세 번째야. 시스템. 여기도 시스템. 여기도 시스템. 전체인 거죠.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시스템에 또 나오죠.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와 차별된다. 질문. 이 문장. 이 마지막 문장에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방적 규제. 또 하나는 무엇을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 무엇의 건전성? 개별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 28번의 3번 선지를 보세요. 어떤 단어 때문에 3번 선지가 답이냐? 예방적 규제는 기억은 니은과 달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둘 다 예방적인 건 맞아. 그럼 뭐가 달라? 기억은 개별 회사, 니은은 시스템. 아니 차별점이 여기 있는데 그냥 문장만 읽고 차별화된다란 말이 써 있으니까 여기서 차별화는 예방적 규제겠지 라고 하고 그냥 3번 선지를 지나가 버리면 답이 없죠. 지금 개념 자체가 미시와 거시의 차이는 시스템에 있는데 왜 예방적 규제에만 집중을 하시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차별점이라는 말을 주목한 거는 잘한 거야. 만약 읽으면서 차별화라는 말에 주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독해를 아예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지. 두 대상의 차이점인데 주목을 안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차별점이냐? 거기 주목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안 졸고 눈 반짝이고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도 목이 아파요. 나도 목 아파. 내 목도 소중하다고. 최성찬은 없어? 그러면 한의원. 그러지 마. 야, 너 때문에 내가 목소리 높이고 목소리 높이면 누군가는 싫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나한테 강사평가 때 목소리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라고 쓴단 말이야. 나는 억울하다고. 나도 목이 아파요. 나라고 큰 목소리 내고 싶지 않아. 그러지 마! 자, 그래서 차별화의 포인트가 예방적 규제에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있었다라는 거지. 자, 여기도 거시건전성도 예방적 규제를 추구한다. 쓸 공간이 없겠는데 여기다 쓰자. 예방적 규제. 다만 시스템의 예방적 규제죠. 그럼 이러한 예방적 규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어져요. 이 예방적 규제에 대한 설명이 정책이 나옵니다. 경기 변동과 시스템 위험 또 나오죠. 상관을 감안한 정책 노력이 필요한데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 지겹습니다. 이제 6번째, 7번째예요.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그게 뭐야? 경기 순응성이란 경기가 호황일 때는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요. 시중 공급을 팽창시키죠.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요.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켜.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 쉽네요. 그럼 경기 순응성. 금융 시스템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너무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에 씁시다. 경기
이거는 뭐냐면 경기가 호황일 때는, 다시 말해 경기가 올라와 있어. 이때는 대출을 늘리고요. 따라서 신용 공급이 팽창되고,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요. 결과적으로 경기를 더 가열시켜. 경기가 더 심해져요. 불황일 때는, 경기가 불황일 때는 그 반대니까 반대대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야? 과열되면 대출을 적게 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대출을 적게 하고, 적게 하면 신용이 줄어들고, 신용이 줄어들면 자산 가격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 경기는 더 가라앉아. 악순환인 거죠. 위에도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기는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완화. 그러면 거시건전성에서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는 정책이 뭐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라는 정책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과제. 이제 이걸로 끝나죠.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요. 과열기에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 잠깐만요. 이 말은 여기 써 있는데. 최저 자기 자본. 여기 있네. 요거. 미시 건전성에서 개별 회사에게 요구하는 최저 자기 자본에 추가적으로다가 또 자기 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팽창을 억제시킨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최저 자기 자본 더하기 완충 자본. 다만 이것은 언제? 경기 과열 시에, 경기가 지나치게 올라와 있을 때, 그때 이 제도를 통해서 두 가지 자본을 쌓아가지고 회사의 돈을 억제해 두는 거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은 경기 침체기에는 대출 재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경기가 가라앉았을 때 대출을 하게끔 하겠다. 돈을 풀어서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게. 다시 말하지만 경제지문에서 신용은 대출을 의미합니다. 완충 자본을 풀어가지고 경기가 가라앉아 있으면 대출을 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제대로 정리를 했나? 한번 보자고. 요 정도로만 정리를 했어요. 저 밑에 쓸걸. 자, 1번.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3번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이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이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지우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봅시다. 자,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기 있죠. 이전이면 요 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는 금융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봤으니까 이 말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단기적과 달리라 그랬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미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다음 2번. 개별 회사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건 아니라고 보았다. 근데 여기면 개별 회사의 건전성 확보가 금융 안정을 확보한다고 본 거니까 아니라는 말이 잘못된 선택. 아니 그냥 글로벌 금융이 이후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만. 3번 역시 이전이에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그러면 통화정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죠. 이원 접근에서 통화정책. 그 다음에 더불어예요. 더불어 금융감독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근데 이 정책과 여기요. 이 정책은 이원적이라고 봤죠. 그 다음에 더불어라는 말은 어디 쓰여야 돼요? 여기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상호 보완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본 거니까 이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후라고 해야 되고 4번 선지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 이후입니다. 여기에요. 금리 인하가 이렇게 가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안정을 훼손시킨다. 고 본 거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변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결과를 낳냐? 그 다음에 얘가 이 결과를 낳냐 아니냐? 다음 마지막 5번, 그러니까 4번 선지 설명했고 5번 선지는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프린트로 보세요. 5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지만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여기 보세요. 자,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해. 이렇게요. 그러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바로 옆에 써 있죠. 경기를 더 과열시킨다. 고 보았으니까 5번 선지는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5번까지는 그냥 사실일치예요. 별거 없죠. 27번은 답 28번 아까 3번 이외 답인지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1번을 좀 보시면 기억이 미시적이죠. 미시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수단과 별개의 수단을 통해서 나왔죠. 여기 이원적 조건 물가 안정은 통화정책으로 그 다음에 이것과 별개의 수단이란 말은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 니은에서는 신용공급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킨다. 여기 있죠.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려고 이 정책을 취했고요.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규제의 성격. 이거 아까 설명했고 다음 4번은 니은 기업과 달리 금융 시스템. 이게 왜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겠죠. 다음 5번 기억 니은 모두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 기억은 어디 써 있어? 여기 이거. 니은 어디 써 있어? 니은도 마찬가지. 이것과 이것을 둘 다 쓴다 그랬으니까 5번도 올바른 선지. 다음 29번. 야, 이 문제 이거 오답률 높죠. 그런데 사실 일찍 푼 사람은 빨리 풀고 넘어갔을 것이고 시간 뺏긴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고민했겠지. 근데 사실 쉬운 이유가 뭐냐면 자 A부터 선택이 생기죠.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밑에서 정해줬어. 완충자본이 등장합니다. 완충자본은 니시야 거시야? 거시예요. 이미 B만 봤을 때 답은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거시인 상태에서 완충자본 즉 A와 C를 조합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완충자본이 여기 있는데 완충자본이란 경기가 너무 과열되었을 때 완충자본을 쌓아두는 거야. 경기가 떨어지면 그걸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질문, 경기가 호황일 때 완충자본은 쌓아요? 써요? 쌓아요. 쌓아야죠. 그 다음에 경기가 떨어졌어. 완충자본을 쌓아요? 써요? 써야죠. 대출해 줘야 되니까. 그 조합만 해줘도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으로 나옵니다. 그것만 확인해도. 불황일 때는 사용한다. 호황일 때는 적립한다. 요것만 해봐도 이미 답은 나. D는 그냥 확인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마지막 30번. 이건 이제 지울게요. 자, 칠판 보세요.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이래. 여기 있어요. 통화정책. 그러니까 지금 계속 통화정책보다 금융감독 정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도 이제 보기에서 한 거. 그러니까 원래 이 글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지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기 읽으면서 이거 수특에서 본 건데 라는 생각 안 했으면 문제가 좀 있죠. 요거 수특에 나온 겁니다. 그때 핵심 개념이 뭐였죠?
기억 안 나요? 유동성의 함정 지문이랑 같습니다. 다시 말해 금리를 낮춰서 대출해 주는데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해. 수요가 안 움직여. 그게 수특에 고스란히 나와 있죠. 유동성의 함정. 모의고사도 한번 봤잖아. 자 봅시다. 이제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에는 효과가 미미하대. 과열을 억제할 때에는 여기 볼까요? 경기 과열되어 있으면 금리를 높여주면 이런 일이 벌어나서 경기가 안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경기가 떨어져 있어. 그럼 반대니까 금리를 낮출 거야. 금리를 낮춰가지고 대출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이거랑 반대로 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 있어? 금리를 인하시켰어. 마찬가지로 여기 써있죠? 금리를 낮췄다고. 금리를 인하해서 은행이 대출을 늘려가지고 신용 공급을 확대합니다. 대출을 반대로 늘리고 신용을 확대한단 말이에요. 이거랑 반대죠. 경기가 내려가 있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늘리고 공급을 확대시켜.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수요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런데 소비 심리는 그대로 위축되었어. 기업이 투자할 대상도 없어. 따라서 전통적인 기대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수요가 올라가고 물가가 경기가 올라가면 효과가 안 일어나더라. 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딱 맞는데 대출은 많이 하는데 소비를 안 해. 투자도 안 해. 그래서 확대된 공급이 어디로 몰려?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과도하게 유입돼. 쉽게 말하면 경기는 가라앉았는데 땅값, 집값만 확 뛰어 올라요. 정확하게 2019년 어느 나라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해 이런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라고 부르고요. 다시 말해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건 쉽지만 위로 밀어서 올리는 건 어렵더라. 그럼 질문 앞에 보시면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벗어나는 데는 어렵대. 그러면 이 말이 아래로 내리는 건 쉽지만이란 말은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으니까 끌어내려. 그건 잘 돼. 근데 경기가 떨어져 있어. 위로 올리는 건 어렵더라. 는 얘기예요. 그럼 정확히 이 얘기죠. 요거는 이 흰색으로 쓴 건 잘 되는데 붉은색으로 표시한 일은 끝에 가서 실패하더라는 얘기. 그러면 이 말에 해당하는 선지를 고르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풀고 쉬자.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가격의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여기 써있죠? 부동산에 과도하게 유입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격의 버블이죠. 침체기도 맞고요. 다음, 경기가 침체되었어요. 정책금리 인하, 경기 침체, 금리 인하 맞죠? 다른 경기 부양 효과는 정확하게 소비 심리가 안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소비 주체가 소비를 안 해. 다음 3번, 이것이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잠깐만요. 경기 침체기에 이게 필요하다. 아까 여기서 지금은 지어져 있지만 완충 자본 제도는 경기 침체기에 필요해. 경기 호황기에 필요해. 너무 과열되었을 때 돈을 쌓아두는 거랬죠. 근데 이건 침체기잖아. 안 되죠. 침체기에는 있는 돈도 다 풀어야 되는데 돈을 쌓아두는 제도니까 상관이 없죠. 그다음 4번, 비대칭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그 이외의 방안. 이게 우리가 수특에서 배웠던 거죠. 극단적인 건 뭐였어요? 아예 화폐 발행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찍어내서 뿌리는 거라도 해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정책금리 인상은 신용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킨다. 질문, 경기를 진정시킨다는 말로 봐서 경기가 올라가 있는 거야? 내려가 있는 거야? 올라가 있을 때에는 금리를 올리고 신용을 축소시켜.
여기 보세요. 올라가 있을 때에는 금리를 올리고 신용을 축소시켜. 그러니까 5번 선지만 나머지와 달리 반대 상황을 다루는 거였고 올바른 선지죠. 자, 나 봐요.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잘 들어요. 첫 번째, 지문이 어려웠냐? 아니요. 정보 양이 많았냐? 그건 맞아요. 정보 양이 많았어요. 지문이 독해가 어려울 만큼 그렇지 않아. 왜냐면 아까 1, 2문을 하면 충분히 보여줬잖아. 1문장, 2문장, 3문장, 4문장이 완벽하게 꼬리를 물고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어. 다만 정보 양이 많고 문제는 문장들이 길었어. 그러니까 니들이 못 끊어 읽은 거야. 따라서 정보 양이 많은 문장을, 그런 글을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짧은 글 읽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이게 진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점인데, 지문은 별로 안 어려운데 문제가 어려워졌어.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서는 지문에서 말하지 않은 정보, 일부러 숨겨두고 추론할 수 있게 꼬리만 남겨놓은 거를 잡아가지고 추론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신호는 아니죠. 지문이 어려우면 독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문은 오히려 그닥 어렵지 않고 정보 양만 많을 뿐인데 숨겨놓은 정보를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더 뭐가 필요해? 논리적인 판단력이 더 필요합니다. 추론하는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사실일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고득점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큰 변화는 아니야. 아주 큰 변화는 없어. 대신 지문이 약간 쉬워지고 난도도 약간 쉬워져. 작년 수능보다는. 그래도 어렵게 비문학이 출제되는 기조는 유지가 된 상태니까.